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감염 후유증 치료 시 주된 표적은 이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죠. 코로나 백신도 거의 맞지 않고 환자도 거의 없어서 저희 병원에도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1년 또는 2년 전에 맞은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재발해서 오시는 환자가 종종 있으시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 후에 여러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오시는 분이 꽤 있으셔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또한 코로나 이런 백신이나 감염 후유증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조하시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월달, 바로 지난달에 미국에서 논문이 발표된 게 100명의 코로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입원 환자는 21년 1월 1일, 22년 2월 15일 그 사이에 코로나로 입원한 100명의 환자, 이 미국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D다이머 수치와 이 피검사로 D다이머 수치와 예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D다이머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은 혈관 내피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침투를 하려고요. 이 조직 안으로 침투를 하려고 결합을 하면 혈관 내피가 상처를 받고 혈전이 생깁니다. 거기에 응고가 생겨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 응고된 물질이 다시 녹게 되는데 그 녹는 파편, 그게 바로 D다이머거든요. 그래서 D다이머 수치가 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인 환자는 그 이하인 환자보다 예후가 나빴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다이머 수치는 생존율, 산소 요구량, 예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의 백신 부작용이나 또는 코로나 감염이 있을 때 결국은 미세 혈관에 응고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치료제로도 그 병원에서도 항응고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혈관은 일렬로 쭉 늘리면 한 사람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3바퀴 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됩니다. 즉 그 작은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 혈관 안쪽에 이렇게 이 내피세포가 있고, 바이러스나 백신이 이 내피세포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혈전이 생성되고, 부분적으로 막든지 완전히 막든지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서는 이 혈전을 녹이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이 혈전을 녹이게 되는데, 이 혈전이 녹은 그 일부가 D다이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나 백신이 온몸의 작은 이 혈관들의 부분적으로 이 혈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이 부작용과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D다이머를 저희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나 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들은 D다이머를 기본으로 처음 오실 때 검사하고, 또 치료할 때마다 중간중간 검사해서 그 수치를 비교합니다. 이게 D다이머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0.3이 있고 3.0도 있죠. 정상치가 0.5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 0.6, 1.1 이렇게 높은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입원 환자에서 2, 수치가 2 이상 된 경우에는 2 이하인 환자에 비해서 예후가 나쁘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백신 이런 환자나 또는 코로나 환자 수치 해보면 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다이머는 혈전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이고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꼭 D-다이머 수치를 검사해 봐야 되고, 이게 높은 것을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에 의한 미세혈관 병증,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든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든지 이 백신이나 감염된 바이러스는 조만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왜 수개월 또는 1년, 2년 동안 계속 이런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자가면역 반응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반응은 자기 몸의 항체나 또는 림파구, 이런 면역계의 세포나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세혈관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공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수개월 또는 1년, 2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증상들이 있죠. 근육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툭툭 튀는 증상, 손발 저림, 또 뇌안개, 뇌혈관에 이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있겠죠.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계산 능력이 저하되거나 단기 기억 장애 또는 어지러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근육이 통증이 있는 거, 특히 옆구리나 또는 앞가슴, 등 이쪽에 통증이 좀 많았습니다. 또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또 가장 많은 증상은 숨이 찬 증상, 또 가슴이 돌덩이를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증상, 흉통, 두근거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갑자기 두근두근 하면서 숨이 답답하면은 갑자기 공포감이 생기고 불안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가셔가지고 이 안정제, 수면제 또는 심하면 우울증 약까지 같이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고, 그러면서 오시는 환자가 많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피로감이 생깁니다. 부신 피로가 생기고, 또 자율신경 병증이 생기고, 또 몸도 붓고, 이런 많은 증상들이 결국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미세혈관 병증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증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도 유발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증상입니다. 증상. 이런 어떤 원인이 아니고,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병의 원인이 아니고 병에 의한 결과입니다. 결과,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증상으로는 맥박이 빠르고 불안하고 숨이 가쁘고 등이 아프고, 또는 이제 이 소화기 장애, 배 아프고 설사하고, 또는 소변 보는 거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이 부신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이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항진이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은 교감신경이 이제 탈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신피로가 되는데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과 부신피로 증상이 이런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합병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피로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 항산화제, 또 기름, 비타민 C, 이런 것들의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 제 환자인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도 있으신데 코로나 감염까지 있으셔가지고 참 많은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한테 오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에 통증, 두근두근하는 빈맥, 무기력, 두통, 근육이 막 툭툭 튀고 손발은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고 심한 피로감, 부종,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요. 작년 9월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처음 저에게 오셨는데, D-다이머 수치, 혈전증을 볼 수 있는 그 수치가 2.5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CRP, 이거는 1 이하가 정상이고, 이 염증이 있을 때, 급성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건데 2로 올라가 있었고, 코티졸은 부신 호르몬입니다. 이게 대략 6에서 12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는데 코티졸 수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상 범위에 있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10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0.5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미세혈관 병증에 의한 혈전증,
이 혈전증, 혈액 응고가 반복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교감신경이 탈진이 돼가지고 이 부신피로까지 발생한 그런 환자이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오신 환자에게 저는 치료의 주 타겟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세혈관 병증입니다. 자율신경 병증도 많이 오시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자율신경 병증 증상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치료할 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미세혈관 병증이 왜 어려운가 하면 자가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가면역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류마티스 질환과 똑같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어떤 예고 없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증상을 일으키고 또 어쩔 때는 또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미세혈관 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항혈소판제나 또는 필요시 항응고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간헐적으로 진통소염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스테로이드제나 그리고 항산화제, 비타민제, 그리고 미네랄 수액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을 유발을 억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보충제들을 몇 가지 드시게 합니다. 특히나 비타민 C, E, 오메가3 이런 좋은 기름, 그리고 치옥타시드, 리포익산 이런 것들, 글루타치온, 또 뭐 NAC 이런 것들을 쓰셔가지고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고, 또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빈맥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증상에 대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빈맥이 있을 때는 이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을 소량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주의가 툭툭 튀거나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신경불락, 신경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 음식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공식품, 이 밀가루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을 꼭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유도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면, 정말 수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잘 쉬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나 탈진되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피로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일이나 또는 운동 같은 거 할 수가 없는데 휴식, 그리고 잠은 낮이고 밤이고 자면 잘수록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면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수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자를 위해서도 제가 적어 놓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감염, 그 후유증 치료의 타겟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제가 환자들을 치료했는지 제가 한 2년 이상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제가 이렇게 치료했던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